이미 전설이 된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20년간 몸담았던 FC 바르셀로나를 떠납니다. 축구는 몰라도 메시는 알죠. 메시 하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메시였는데 그랬던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난다네요. 왜일까요? 결국 돈 문제인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단순히 메시와 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스페인 축구 리그죠. 프리메라 리가 그리고 사모펀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럽 축구, 특히 스페인 리그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같은 빅클럽은 물론이고 바르셀로나는 회장이 교체될 정도였어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이른바 FFP라는 규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인데 코로나로 관중이 못 들어오니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 쓸 수가 없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선수들 월급 주는 것만으로도 허덕일 정도였으니까요.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라리가는 투자 유치 소식을 발표합니다. CVC 투자 펀드로부터 2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조 6,500억 원의 투자를 받아 구단들에게 분배하겠다는 것이죠. CVC 캐피탈은 유럽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중 하나로 최근 들어 여러 국가의 스포츠 종목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단순 콘텐츠에만 그치지 않고 베팅, 디지털 자산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물며 대상이 사모펀드잖아요. 라리가는 CVC의 투자를 받고 라리가 중계권료의 10%를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CVC에 주겠다는 전략적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라리가 1년 중계료 수입은 약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여기에서 1년간 10%를 떼가면 약 2,700억 원 정도. 이게 40년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 안 해도 10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CVC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세리에 A,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도 비슷한 러브콜을 보냈는데 모두 결렬됐어요. 바르셀로나가 CVC의 거래를 받아들이면 3,200억 원을 받고 급한 돈은 뺄 수 있어요. 메시와의 계약도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바르셀로나의 중계권료는 라리가에서 제일 비싼데 여기서 10%를, 그것도 40년 동안 CVC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최근에 단기 부채를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장기로 전환하기도 했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관중들이 다시 들이닥칠 텐데 지금 아무리 구단이 어렵다고 해도 사실상 대부업체 같은 사모펀드 돈을 받다가 토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적 자립은 꿈도 못 꾸고요. 메시는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하기 위해 기존 연봉의 절반만 받겠다고 했지만 결국 딜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메시 연봉을 더 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뛰면 안 돼? 네, 안 됩니다. 스페인 노동법상 전년도에 받던 임금의 50%까지만 삭감이 가능해요.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끄집어야 하는데 바로 슈퍼리그입니다. 슈퍼리그는 유럽의 총 15개 B클럽이 창립구단이 되고 매 시즌 5개 팀을 초청해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를 대체하는 최상위 대회를 열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선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리버풀, 토트넘, 아스날 등 6개 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선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AT 마드리드,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유벤투스, AC 밀란, 인터 밀란 등 3개 팀이 참여한다고 밝혔었죠. 여기에도 쩐주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JP 모건이죠. JP 모건은 슈퍼리그 창설을 위해 46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CVC와 마찬가지로 JP 모건이 보기에도 유럽 축구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대상이었죠. 100년이 넘는 스토리텔링, 매력 있잖아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JP 모건이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에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을 전담하면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리그가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말 그대로 누워서 헤엄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슈퍼리그는 이일천하에 그쳐버렸어요. UEFA와 슈퍼리그에 포함되지 않은 팀들, 그리고 수많은 선수와 팬들의 반대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잉글랜드 구단들은 모두 슈퍼리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바르셀로나가 CVC의 돈을 받으려면 슈퍼리그 구상을 포기하고 라리가에 장기간 헌신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 것으로 전해져요. 사실상 라리가 회장이 CVC 돈을 받기 위해 바르셀로나 등을 압박한 셈이고 그 나비 효과로 메시는 팀을 떠나게 된 꼴이죠. 실제로 메시가 팀을 떠나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레알 마드리드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한 거죠. 일각에선 바르셀로나가 메시 이용한 거 아니냐? 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슈퍼리그 창설을 위해 CVC를 악역으로, 메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메시는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하길 바랐죠. 로맨틱하니까요. 하지만 돈 앞에서 낭만은 무색합니다. 메시의 다음
다음 행선지는 프랑스 리그왕의 명문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구단의 주인은 돈으로는 어디에도 굴리지 않을 카타르 투자청이에요. 카타르 국부펀드인 카타르 투자청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메시 영입도 그 일환이죠. 돈이 급한 라리가는 사모펀드가 제공하는 고리의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고 바르셀로나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설의 한 페이지가 접히는 사건, 누구의 탓이 가장 클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 꿈도 못 꾸고요. 진짜 못하겠다고요. 야, 다음에 혹시 말이 되면 이란이죠. 이거 좀 빼줘. 난 못하겠다고.